안녕하십니까. 황금빛 인생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황금빛이 되고자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셨나요?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가 어색했던 순간, 마음을 열지 않는 상대방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 그리고 관계가 틀어져 후회했던 그 순간들. 오늘은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깨달은 특별한 비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방법만 기억하신다면 적과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3가지 척하기입니다. 첫 번째는 모르는 척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모르는 척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가 가치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김치 담그는 방법을 설명할 때 우리는 이미 수십 년간 김치를 담가왔지만, 아, 그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대방은 자신의 지식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쁘고, 우리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도 있죠. 젊은 사람들은 우리의 경험을 무시한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들의 새로운 생각과 방식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르는 척하기는 결코 자존심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우리 옛말에 비운 그릇에 물이 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모르는 척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자세로 경청해 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비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더욱 흥미로운 방법인데요. 두 번째는 못 본 척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눈에 거슬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며느리의 잘못된 행동, 이웃의 실수, 친구의 단점.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적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고 결국에는 단절되고 맙니다. 제가 40년 전 결혼 초기에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지적하시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덜 깨끗하게 했을 때도, 빨래를 조금 늦게 했을 때도 못 본 척 해주셨죠. 나중에 여쭤보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야. 내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중요하단다. 이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못 본 척하기는 단순히 눈을 감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성장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꽃이 피기를 기다리듯 우리도 사람의 성장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식들이 실수를 했을 때, 며느리가 집안일을 미숙하게 했을 때, 손주들이 장난을 쳤을 때, 모든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성장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못 본 척 한 번 할 때마다 우리 집은 평화로워졌어. 얼마나 현명한 말씀입니까? 물론 심각한 잘못이나 위험한 행동은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실수나 미숙함은
너그럽게 봐주는 것이 좋습니다. 못 본 척하기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지혜로움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우리의 너그러움을 기억하고 더 큰 신뢰와 사랑으로 보답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그림을 그리다가 벽에 낙서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혼내기보다는 오늘은 못 본 척하고 내일 편안히 이야기해보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못 본 척하기를 실천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더욱 편안해집니다.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고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우리 나이대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세 번째는 못 들은 척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듣게 됩니다. 며느리의 걱정 섞인 한숨 소리, 자식들의 서운한 말, 이웃의 쓴소리. 이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곤 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못 들은 척하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더 큰 사랑을 베푸는 방법입니다. 못 들은 척하기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실수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때 못 들은 척 해주면 상대방은 마음의 여유를 찾고 스스로 자신의 말을 돌아보게 됩니다. 둘째, 관계의 지속성입니다. 모든 말을 귀담아 들으면 관계가 경직되고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적절히 못 들은 척 해줄 때 오히려 관계가 더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셋째, 자신의 평안함입니다. 들리는 모든 말에 반응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때로는 못 들은 척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족 간에는 서로 너무 친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성 없는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일이 반응하고 대응하기보다는 못 들은 척 넘어가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못 들은 척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말, 꼭 들어야 할 이야기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못 들은 척은 선택적으로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마치 비가 내릴 때 우산을 쓰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못 들은 척하는 우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고 관계도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척하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지가 성공의 핵심이 됩니다. 먼저 아침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때는 못 들은 척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가족들이 아침 준비로 분주할 때 짜증 섞인 말이나 투덜거림이 나올 수 있죠. 이런 말들은 그저 피곤함에서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점심시간이나 일과 중에는 모르는 척이 유용합니다. 젊은 세대들과 대화할 때 새로운 정보나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이 방법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세대 간의 거리도 좁힐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못 본 척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하루의 피로감으로 집안일이 조금 소홀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때 지저분한 식탁이나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이 눈에 띌 수 있죠. 하지만 그것들은 내일 다시 정리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겉으로만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방법들은 융통성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세 가지 중 어떤 것을 써야 할지, 때로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면 척하기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된 일은 바로 이야기하고 해결해야 하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정의 행복과 평화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는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사용해야 그 가치가 빛을 발합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점은 한계선 정하기입니다. 척하기가 지나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척을 너무 하다 보면 무지해 보일 수 있고, 못 본 척을 너무 하다 보면 무관심한 사람으로 비칠 수 있으며, 못 들은 척을 너무 하다 보면 귀가 먼 사람처럼 보일 수 있죠. 두 번째 주의점은 상황 파악하기입니다. 가벼운 일상적 상황에서는 세 가지 척하기가 효과적이지만 중요한 결정이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과 관련된 대화, 재정적인 결정, 가족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는 척하기 대신 진지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주의점은 균형 잡기입니다. 척하기만 하다 보면 진정한 소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하고, 때로는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 주의점은 진정성 유지하기입니다. 척하기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귀찮아서 혹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척하기는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의점은 타이밍 잡기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때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침에는 모르는 척이 좋을 수 있지만 저녁에는 진지한 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도 평일에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주의점들 때문에 척하기를 주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리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실수도 하겠지만 점차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언제 척해야 하고 언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첫째, 일상적인 반복 상황이라면 모르는 척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서로의 습관이나 방식이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그런 방법도 있구나 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자세로 임하면 좋습니다. 둘째,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못 들은 척을 활용합니다.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 순간에는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못 본 척이 적절합니다. 누군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변화하기를 기다려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정원사가 식물의 성장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마치 음식의 간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소금, 간장, 된장을 어떻게 조화롭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음식 맛이 달라지듯이 이 세 가지 척하기도 상황에 맞게 조절하며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이 방법들은 결코 회피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배려를 위한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 방법들을 실천할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 순간을 지나가게 하면 우리 관계는 더 깊어질 것이다. 지금 잠시 참으면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의 실천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하면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변화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모든 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니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우리의 마음도 차분해지죠. 화날 일이 있어도 덜 화나고 서운한 일이 있어도 덜 서운해집니다. 두 번째 변화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서로 간에 불필요한 충돌이 줄어들면서 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러한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가족들은 우리의 넓어진 마음을 느끼고 더 편안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지혜의 성장입니다. 척하기를 실천하면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자라나죠. 네 번째 변화는 존중받는 어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참음이 아닌 지혜로운 척하기를 실천하는 어른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모르는 척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관점과 지식을 접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되죠. 여섯 번째 변화는 스트레스의 감소입니다.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아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니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이는 우리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봄날 새싹이 자라나듯이 조금씩 천천히 우리 삶에 스며들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변화들을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음 비우기입니다.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좋은 방법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를 들이듯 우리의 마음도 매일 비워내야 합니다. 둘째, 긍정적 해석입니다. 모든 상황에는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죠. 우리가 긍정적 해석을 선택할 때 척하기의 효과는 배가 됩니다. 셋째, 기대 낮추기입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너무 빨리 기대하면 오히려 실망만 커집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기다리듯 우리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합니다. 넷째, 스스로 칭찬하기입니다. 척하기를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에도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오늘 잘 참았어. 현명하게 대처했어. 이런 자기 칭찬이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호흡 활용하기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는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째, 미소 짓기입니다. 척하기를 실천할 때 작은 미소를 지어보세요. 미소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상대방의 마음도 열게 만듭니다. 이 방법들은 마치 비타민과 같습니다. 꾸준히 실천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나무가 자라나는 것을 매일 보면 그 변화를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분명한 성장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의 변화도 이와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주의해야 할 함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무조건적인 수용입니다. 척하기가 모든 상황에서 정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분명한 입장 표현이 필요하고, 때로는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안전이나 건강과 관련된 문제라면 즉시 대처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감정의 억압입니다. 척하기는 감정을 숨기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을 더 현명하게 다루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차분히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일관성 없는 태도입니다. 오늘은 척하고 내일은 폭발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한 번 척하기로 했다면 그 상황이 완전히 지날 때까지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함정은 과도한 기대입니다. 척하기를 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금방 변화할 것이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변화는 자연스럽게 올 때 가장 아름답고 오래 지속됩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체념으로의 변질입니다. 척하기는 포기가 아닙니다.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적극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체념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만 지혜로운 척하기는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함정은 신뢰의 상실입니다. 척하기를 너무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무책임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함정들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균형입니다. 마치 음식의 간을 맞추듯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세 가지 척하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순간과 마주합니다. 좋은 순간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지혜롭게 다루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모르는 척, 못 본 척, 못 들은 척. 이 세 가지는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정원사가 식물을 키우듯 우리도 관계를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햇빛을 주고 때로는 그늘을 만들어주듯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가정은 더욱 평화로워지고 관계는 더욱 깊어지며 우리의 마음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결코 포기나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과 지혜를 위한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황금빛 인생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소중한 지혜들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가 모여 더 큰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